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후에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가느냐면 아니고요. 호이안 친구 배우랑 같이 떠납니다. 베트남 가이드가 있어야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그죠? 자, 다낭에서 후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이고요. 오토바이를 타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시외 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기차를 타고도 다낭에서 후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차역까지 가는데 또 기차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좀 걸리겠죠. 제일 편리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처럼 저희처럼 차를 불러서 가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렇게 9인석이나 16인석 미니버스가 와서 싣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사람이 적을 때는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둘만 가는 건 아니고요. 동행하는 이제 모르는 아줌마가 있는데요. 그 아줌마도 후에 가기 전에 시골 마을로 가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도 이제 비용을 얼마 정도 이렇게 가면 자가용을 타고 가나 미니버스를 타고 가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현재는 인당 6,000원 12만 동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합니다. 집 앞까지 택시가 데리러 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는 호텔까지 딱 내려다 주는데 바로 앞까지 가는데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거리에 있는 2시간 반이나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까? 기본적으로 저의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한국에 계시면서 베트남에 있는 채널을 보기 때문에 여행을 아마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형태의 여행을 좋아하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은 몇 번 다녀봤는데 잘 성격에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과 또 친해져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가고 싶은 장소나 가고 싶지 않은 장소를 같이 가야 되고 또 같이 행동해야 되고 또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가이드를 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에 따라서 이게 여행의 즐거움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약간은 불편한 여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가이드분을 잘 만나게 되면 정말 세상 재밌게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는 가이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운이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여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혼자 다니면서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주 옛날이죠. 호주를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안 시드니부터 브리즈번까지 쭉 이렇게 군데군데 내가 내리고 싶은 데를 지도를 보고 지정을 해서 또는 올라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다음 장소를 정하고 버스 예약을 하고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지내는 걸 잘 하고 혼자 밥 먹는 걸 잘 하기 때문에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짧은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리게 되면 한 도시에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백패크라는 숙소에 가게 되면은 저처럼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뭐 하루나 이틀 동안 그 도시를 여행을 하고 아니면 다음 행선지가 맞다라고 하면 다음 행선지까지도 이렇게 외국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여행은 뭐냐면 친구와 가는 여행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야, 이게 정말 이런 재미로 삶을 사는구나 할 정도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맞고, 또 음식 먹는 것들도 다를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 아빠들의 여행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일을 같이 하던 4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 다 자식이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1명이고, 어떤 아빠는 아들이 3명이고, 또 다른 집 아들이 3명 있는 집 2집 있고, 아들이 1명 있는 집 2집이 있어서 이렇게 남자들만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여행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엄마들이 없다 보니까 아들의 이런 노는 데 대한 제재,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 많이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휴대폰 가지고 놀고, 또 물에서 놀고, 또 이제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군것질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은 엄마가 가게 되면 못 먹게 하는 음식들도 많은데, 아빠랑 가게 되면 아이들도 못 먹게 하는 음식도 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들도 재밌어하고 아빠들도 저녁에 하는 일이 다 비슷하죠, 그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빠들끼리 둘러앉아서 훌라도 치고, 또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행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는 뭘 중요시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휴양 쪽으로, 휴양지에 가서 좋은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좋은 호텔을 잡고, 거기에서 괜찮은 조식을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쉬다가 오는 그런 여행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곳이나 정말 유명한 장소, 그런 곳을 가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구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을 할 때는 쉬다가 오는 여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조식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가 저한테는 큰 중요한 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제가 베트남에 오고 난 이후로는 베트남에 오기 전보다는 훨씬 더 여행을 많이 하는 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디를 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호텔 예약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휴양지를 갈 때는 좋은 호텔을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좋은 리조트를 잡아서 이렇게 지내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호텔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호텔이 그 여행을 즐겁게 보내는가 보내지 않는가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나 또 볼 것들이 많은 곳으로 갈 때는 호텔을 크게 좋은 비싼 호텔을 잡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호텔에 있는 시간들이 적고, 또 조식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들, 좋은 곳들을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도 요령이 생기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기 후에는 호텔은 시내 호텔을 잡았습니다. 후에도 리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에 도시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잡은 곳은 어디냐면 여기 시내에 있는 빈펄 호텔입니다. 시내에서는 가장 크고 좋은 호텔입니다.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가격도 가장 비싼데, 지금 현재 여행객들이 많이 없는지 크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1박에 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1박에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가 가장 높은, 시내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서 딱 들어오게 되면 야경도 그렇고 여기 경치가, 도심을 후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빈펄 호텔도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인터내셔널한, 이게 빈펄 호텔이 베트남의 5성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한 그 5성급 호텔에 비해서는 서비스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여기 시설은 괜찮은데 약간 냄새가 나네요. 아직까지 그 환경 호르몬 냄새라든지 그런 게 덜 빠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좋은 호텔들은 5성급 호텔들은 그런 냄새까지도 다 커버를 하는데, 딱 처음 왔을 때 복도를 걷는데 그런 냄새가 아직 다 빠지지 않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설 자체는 좀 웅장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을 주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위치도 좋아서요. 여기 시내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내 야시장이나 이런 곳들은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주위에 괜찮은 카페들도 있고요. 또 오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바로 옆이 또 빈컴입니다. 베트남의 백화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배우가 또 빠뜨리고 온 것을 이제 사기도 하고, 또 여기에 식사를 하러 빈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물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빈펄 호텔이랑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빈컴에서 허기를 좀 채우기로 했습니다. 네, 어디 빈컴을 가든 빈컴은 조금 깔끔한 편입니다. 여기는 다낭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낭보다 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최근에 지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배우에게 항상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조개류 구운 거하고 또는 이렇게 핫팟, 태국식 핫팟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핫팟을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왔습니다. 태국식 핫팟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뷔페식으로 해서 디저트나 이렇게 음식들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고요. 고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샤브샤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나오는데 이 고기는 먹고 싶은 만큼 무한대로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부위만 신청해서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여기 오면은 정말 실컷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맛은 어떠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게 맛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샤브샤브를 먹을 때 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 정말 맛있네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맛있게 먹은 건 뭐냐면은 망고하고 옆에 동그랗게 생긴 튀김 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여기 별로였습니다. 내가 지불한 돈은 2명 먹고 음료수값까지 해서 다 지불한 돈은 얼마냐면은 25,000원, 2명이서 25,000원을 지불하고 실컷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을 하고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후에의 밤거리를, 후에의 야경을 촬영을 하러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에 왔는데 후에의 이쁜 모습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이 마지막 왕조가 있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있는 동안에 많은 좋은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선호를 하십니까? 그리고 뭐를 또 중요시 하십니까? 또 누구랑 가는 여행을 제일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